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성시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Disco Clip, a Distributed Contrastive Loss for Memory Efficient Clip Train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3년 11PR에 게재된 논문이고 현재 인용수 7회를 기록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디스코 클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멀티 GPU 상황에서 클립 학습을 위해 새로운 연산 방식인 Distributed Contrastive Loss, DISCO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기존의 Contrastive Loss와 그레디언트를 산출하는 수식을 분해하고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하여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로스를 통해 동일한 GPU 자원에서 더 큰 배치 사이즈를 구현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는 Background,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멀티 GPU와 관련된 내용은 클립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 저도 해당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소개드리고 싶어서 따로 발표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분산학습은 여러 대의 GPU를 활용해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스케일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분산학습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모델 병렬화인 MP와 데이터 병렬화인 DP 방식이 있는데요. MP는 크기가 큰 모델을 분할하고 각 GPU의 분할된 모델을 할당한 뒤에 각 모델의 순전파 순서에 맞게 포워딩이 되고 다시 역전파 순서에 맞게 백워드가 되는 방식입니다. DP 방식은 여러 GPU에 동일한 모델을 복제를 하고 각 GPU에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GPU에서는 독립적으로 순전파,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고 이후에 각 GPU의 역전파 결과를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분산학습을 하려면 모델이든 데이터든 연산 결과든 GPU 간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 GPU 간 통신 중 두 개의 프로세스가 1대1로 통신하는 걸 점대점 통신, 3대 이상의 GPU가 서로 통신하는 걸 집합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GPU와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함께 많이 사용할 텐데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보면 프로세스가 맞겠지만 보통 GPU 한 대당 한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GPU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집합통신 같은 경우는 3개 이상의 GPU 간 통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몇 개의 GPU가 해당 통신에 참여하는지 모르고 각 GPU 간 연결 방식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최적화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멀티 GPU 간 최적화된 집합통신 라이브러리인 NCCL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멀티 GPU뿐만 아니라 멀티 노드 간 통신으로 더욱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드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아는 서버나 PC 정도로 여러 대의 GPU가 포함된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CL은 링 기반의 통신 방식으로 최적화된 집합 통신을 구현하였는데요. 뒤에서 연산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브로드캐스트라는 연산 동작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여기 보이시는 0번 GPU에 있는 정보를 1, 2, 3번 GPU로 동일하게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0번 GPU가 A라는 정보를 1번, 2번, 3번 GPU로 보내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보 전달이라는 과업을 0번 GPU가 혼자 다 하게 되고 0번 GPU에서 1번 GPU로 전달하는 동안 나머지 GPU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GPU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0번 GPU에서는 1번 GPU로 정보를 전달하고 1번 GPU는 정보를 받은 뒤에 그 정보를 2번 GPU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0번 GPU가 정보 전달이라는 작업이 쏠리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번 GPU가 1번 GPU에 정보를 전달하는 동안 다른 GPU들은 A라는 정보를 모두 전달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분할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체 A라는 정보를 S라는 개수의 데이터로 분할을 한다고 치면 이후 이렇게 분할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 이 A라는 데이터 전체를 전송하는 시간이 델타 T라고 했을 때 분할된 데이터 A1을 전송하는 시간은 델타 T분의 S가 됩니다. 이후에 0번 GPU가 1번 GPU로 A2를 전달함과 동시에 이 1번 GPU는 A1을 2번 GPU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면서 0번 GPU의 정보가 모두 1번 GPU로 전송된 델타 T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의 모든 GPU에 전송이 되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집합통신 라이브러리인 NCCL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산 동작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서버를 2대 가지고 있고 각 서버에는 2대의 GPU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첫 번째 서버의 노드는 0번, 두 번째 서버의 노드는 1번이 되고 워드 사이즈는 전체 GPU의 개수이기 때문에 4가 됩니다. 랭크는 각 GPU의 고유 번호인데 글로벌 랭크는 전체 노드를 기준으로 아이디를 매기고 로컬 랭크는 각 노드를 기준으로 아이디를 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GPU라는 용어는 모든 GPU들이 연결되는 기준 GPU를 의미합니다. 연산 동작을 살펴보면 브로드캐스트는 마스터 GPU의 정보를 모든 GPU에 동일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앞서 설명한 DP 상황 중에 모델을 모든 GPU에 복제하는 상황에서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스캐터입니다. 스캐터는 마스터 GPU의 정보를 모든 GPU에 분할하여 전달하는 동작입니다. 예시로 앞서 설명한 MP 상황 중에 크기가 큰 모델을 분할하여 할당하는 상황에서 스캐터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겟더와 올겟더입니다. 먼저 앞에 올이 붙는 연산이 뒤에서도 등장을 할 텐데 이 올이 붙게 되면 마스터 GPU에 모인 정보를 모든 GPU로 브로드캐스트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겟더는 각 GPU에 분할된 정보를 마스터 GPU로 모아주는 동작입니다. 예시로 각 GPU에서 산출한 로짓을 마스터 GPU로 모아서 한 번에 로스를 계산해야 할 때 이 로짓을 모으는 과정에 겟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듀스와 올 리듀스입니다. 리듀스는 각 GPU의 독립된 결과를 마스터 GPU로 합치는 동작입니다. 앞서 설명한 겟더와 비교를 했을 때 리듀스는 각 GPU의 정보가 하나의 정보로 혼합되는 것이고 겟더는 각 GPU의 정보가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합쳐집니다. 올 리듀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리듀스를 진행한 뒤 마스터 GPU에 합쳐진 결과를 모든 GPU로 전달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리듀스 스캐터입니다. 리듀스 스캐터는 말 그대로 리듀스 이후 스캐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캐터는 각 GPU의 정보를 분할하여 전달을 하기 때문에 리듀스 시에 각 GPU의 분할된 정보를 구분하여 합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2올 같은 경우에는 겟더 스캐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GPU의 정보를 분할하여 전달하되 리듀스처럼 정보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정보를 모으고 모든 GPU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DP와 DDP입니다. 딥러닝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일 것입니다.
두 방법론 모두 멀티 GPU 상황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개발된 병렬화 기법입니다. DP를 먼저 살펴보면 DP는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싱글 노드와 멀티 GPU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토치에 구현되어 있는 DP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GPU가 총 4대이고 마스터 GPU가 0번일 때, 먼저 이 0번 GPU에서는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받아와 스캐터를 통해 GPU 개수로 나눈 만큼 각 GPU에 전달을 합니다. 다음은 모델을 각 GPU에 동일하게 복제하고 각 GPU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기반으로 포워딩을 수행을 해서 로짓을 계산합니다. 이후 각 GPU에서 독립적으로 계산된 로짓을 겟더를 통해 0번 GPU로 모아주고 0번 GPU에서 로스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후 스캐터를 통해 로스를 각 GPU에 나누어 할당을 하고 각 GPU에서는 할당된 로스를 기반으로 역전파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GPU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산출이 되고 산출된 그레디언트는 리듀스를 통해 0번 GPU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후 합쳐진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DP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스텝이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DP 방식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멀티스레드 방식은 파이썬의 글로벌 인터프리트 락이라는 특성상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방식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또한 각 GPU마다 로짓을 계산하고 마스터 GPU로 모아서 로스를 혼자 계산한 뒤 뿌려주는 방식이 마스터 GPU의 과부하를 유발하고 로스를 백워드하여 산출한 그레디언트를 0번 GPU로 모아서 한 번에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0번 GPU에서 업데이트된 모델을 매 스텝마다 모든 GPU로 브로드캐스트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식이 바로 DDP입니다. DDP는 멀티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구성을 하여서 멀티스레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이 마스터 GPU 과부하 문제, 업데이트된 모델을 매 스텝마다 브로드캐스트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링 기반의 올 리듀스 방식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각 GPU에는 각자 계산한 그레디언트가 존재합니다. 이후 인접 GPU에 그레디언트를 전달을 하고 각 GPU는 전달받은 그레디언트를 더해서 인접 GPU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GPU로 거쳐서 더해진 그레디언트를 다시 인접 GPU로 전달을 하면서 모든 GPU가 동일한 합쳐진 그레디언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GPU에 전달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각자 모델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똑같은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다른 GPU로 모델을 복제해서 전달할 필요 없이 각 GPU가 동일한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디스코 클립을 이해하기 위해 클립의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립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지 텍스트 멀티모달 사전 학습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듀얼 인코더 방식으로 이미지 텍스트 페어 간 얼라이먼트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연결된 포지티브 페어 간 거리를 가깝게 그리고 나머지 네거티브 페어 간 거리가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난 뒤에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찾아줌으로써 이 관련된 텍스트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클립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로스가 InfoNC 로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립 학습 형태를 구현한 로스인데요. InfoNC 로스를 사용할 때 한 번에 학습하는 샘플, 즉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만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로스는 쿼리와 키 후보 간 로직 값을 소프트맥스에 태워서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하고 포지티브 페어의 유사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클립에서 사용하는 로스는 이미지에 대응되는 텍스트들의 인포엔시 로스와 텍스트에 대응되는 이미지들의 인포엔시 로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녹색 박스가 이미지 하나에 대응되는 텍스트 전체에 대한 로스, 즉 이미지 투 텍스트 로스이고, 보라색 박스가 텍스트에 대응되는 이미지들의 로스, 텍스트 투 이미지 로스입니다.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이 클립 로스는 이 두 가지 로스의 평균값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멀티 GPU일 때 클립이 어떻게 동작할까요? 이 클립 트레이닝 시에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데이터 또한 기존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다르게 더 쉽게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립 연구는 라지 스케일로 진행이 되어져 왔고, 여러 대의 GPU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멀티 GPU 상황에서 클립은 각 GPU에서 추출한 피처를 쌓아서 한 번에 계산해야 라지 배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올 개더를 활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 각 GPU에서는 로컬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모델을 통해 피처로 변환을 합니다. 이후 각 GPU에서 추출된 피처를 올 개더를 통해 모아준 뒤 모든 GPU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GPU에서 이 토탈 배치 사이즈의 제곱의 풀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 각 GPU에서 독립적으로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GPU에는 동일한 풀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레디언트가 산출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모델을 다른 GPU로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클립 연구에서는 배치 사이즈와 데이터,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클립 연구가 자연스럽게 라지 스케일로 진행되었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GPU를 갖춘 연구 환경이 필요하였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분산학습을 활용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GPU를 활용한 분산 처리를 통해 스케일을 키워왔는데요. 전통적인 분산학습에서는 모델과 데이터만을 고려하여 병렬 처리를 진행하였고, 클립에서는 모델과 데이터 외에도 이 라지 배치를 구현하기 위한 이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멀티 GPU 상황에서의 클립 트레이닝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모든 GPU에서는 동일한 풀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GPU에서 토탈 배치 사이즈의 제곱 크기만큼의 매트릭스에 대한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GPU에서는 동일한 연산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해당 논문의 저자는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립 로스를 분해하고 불필요한 로스와 그레디언트 연산 과정을 제거하는 것이 Distributed Contrastive Loss, 디스코 로스입니다. 해당 로스를 사용하면 기존 모든 GPU에서 토탈 배치 사이즈 곱하기 토탈 배치 사이즈 크기의 로짓을 사용한 연산을 로컬 배치 사이즈 곱하기 토탈 배치 사이즈 크기의 로짓 두 개만을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스코 클립은 앞서 설명드린 이 디스코 로스를 활용하여 학습한 클립 모델을 디스코 클립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디스코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클립 로스는 이미지 투 텍스트 로스와 텍스트 투 이미지 로스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이미지 피처와 텍스트 피처는 풀 매트릭스의 모든 피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식을 보시면 이 모든 피처는 N번째 GPU의 이미지, 텍스트 피처와 그 외 나머지 피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을 해서 아래의 식처럼 기존 클립 로스를
4개의 텀으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텀을 그림을 통해 표현을 하자면 GPU가 4장이고 이 로컬 배치 사이즈가 2일 때 0번째 GPU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연두색 박스로 표현한 텀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 부분에 대한 로스이고 진한 녹색은 진한 녹색, 연보라색은 연보라색, 진한 보라색은 진한 보라색으로 매칭을 하여서 이 해당 부분의 로스를 연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해된 로스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식이 이미지에 대한 그레디언트고 세 번째 식이 텍스트에 대한 그레디언트입니다. 해당 부분도 그림을 통해 예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0번째 GPU를 기준으로 텍스트 인코더에 흐르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 보이시는 것과 같은 그레디언트로 분해해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가장 뒤에 있는 텀은 T1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할 필요가 없는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이 논문에서는 인트라 GPU 그레디언트, 내부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각 n번째 GPU 자기 자신이 계산을 하는 그레디언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팅 된 부분이 인터 그레디언트, 외부 그레디언트로 n번째 GPU가 아닌 나머지 GPU의 그레디언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산출하기 위한 이 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이를 내부 그레디언트와 외부 그레디언트로 구분을 하면 이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예시를 준비하였는데요. GPU 내장에 로컬 배치 사이즈가 2인 상황에서 학습을 위해 계산해야 될 모든 그레디언트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디스코러스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각 GPU는 각자 인트라 GPU 그레디언트만 계산합니다. 이후 다른 GPU의 이 내부 그레디언트, 인트라 그레디언트는 각 GPU의 외부 그레디언트에 필요한 연산입니다. 여기 그림에 1번, 2번, 3번 GPU의 내부 그레디언트를 보시면 0번 GPU의 외부 그레디언트에서 필요한 연산을 모두 수행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디스코로스는 올 리듀스를 통해 다른 GPU의 그레디언트를 수집함으로써 외부 그레디언트의 연산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디스코로스를 활용하여 클립을 학습한 모델이 디스코 클립인데요. 학습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GPU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인코더를 기반으로 피처를 추출하고 올 게더를 진행합니다. 해당 과정은 기존 클립과 동일합니다. 이후에 로짓을 계산합니다. 각 GPU에서는 각 GPU에 해당하는 로스만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0번 GPU에는 이미지 투 텍스트 로스를 계산하기 위한 로짓으로 여기 보이시는 녹색 부분의 로짓을 텍스트 투 이미지 로스를 계산하기 위한 로짓으로 여기 보라색 부분의 로짓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랭크가 1인, 2인 GPU에서도 각 GPU에 해당하는 로짓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각 GPU에 할당된 로짓을 기반으로 순전파 역전파를 사용하여 로스를 산출하고 이미지 인코더 그레디언트와 텍스트 인코더의 그레디언트를 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GPU에서 산출한 그레디언트를 올 리듀스를 통해 취합을 하고 모든 GPU에 공유함으로써 각 GPU에서는 동일한 그레디언트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된 디스코 클립은 기존 토탈 배치 사이즈 제곱만큼의 메모리 사용량에서 토탈 배치 사이즈 제곱의 GPU 개수로 나눈 만큼의 메모리 사용량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400mAh짜리 라이언 데이터셋과 뒤에 별이 붙은 데이터셋은 기존 오픈AI의 클립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모방하고자 구성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100mAh짜리 라이언 데이터셋도 세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학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코드는 오픈 클립의 코드를 기반으로 구현을 하였고, 백본 모델로는 기존 클립에서 사용되는 VIT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였습니다. 오티마이저나 스케줄러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세팅을 하였고, 실험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체크 포인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환경은 40기가 A100 GPU 64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클립과 디스코 클립을 완전히 동등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시드까지 동일하게 해서 그 모델의 초기화 단계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다고 언급을 하였고, 배치 사이즈, GPU, F5 데이터셋 등 완전히 동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메모리 사용량과 학습 시간을 감소하였지만 성능이 완벽히 재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트레이닝 커브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실험입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로스와 배치 사이즈를 변경하여 메모리 사용량과 필요한 GPU 자원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40기가짜리 A164대가 있을 때 기존 클립은 배치 사이즈를 약 32,000까지 늘릴 수 있었지만 디스코 클립은 최대 196,000까지 늘릴 수 있고, 배치 사이즈 32,768을 기준으로 보면 40기가 A100 GPU 64대에서 8대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속도에 대한 실험입니다. 모델 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무시할 만큼 작은 경우에는 시간 측정 및 비교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로스의 총 연산 시간이 동일한 배치 사이즈임에도 61.5ms에서 12ms로 감소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가 연산 대상의 로직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로스 연산 대신 사용한 올 리드스가 4.3ms로 훨씬 빠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치 사이즈와 데이터 스케일링에 대한 실험입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F폭을 고정한 채로 배치 사이즈를 늘려갔을 때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데이터 스케일링 실험에서 각 배치 사이즈마다 학습한 샘플의 수에 따른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습한 샘플 수는 이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셋 크기의 F폭을 곱한 수입니다. 실험 결과 학습한 샘플 수가 같을 때 이 기반이 되는 데이터셋이 큰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서 얻는 성능보다 데이터 크기를 키우면서 얻는 성능이 더 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이 클수록 배치 사이즈 증대에 따른 성능 향상폭 또한 더 커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클립과 오픈 클립을 대상으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디스코 클립에서 기존 클립 성능이 구현됨을 확인하였고,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기존 성능보다 향상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클립 로스의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하고, 각 GPU에 해당하는 인트라 그레디언트만 계산한 뒤 올 리드스를 통해 메모리 사용량과 학습 시간을 단축시킨 로스 계산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편미분을 통해 수식적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이 기존 클립과 완전 동일한 성능이 나왔다는 것 또한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이 트레이닝 커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완전히 동일한 학습이 진행된 것이고, 근데 또 막상 이 트레이닝 커브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동일한 성능, 동일한 학습을 진행했다면 이 성능 또한 완전히 동일하게 나왔을 텐데 성능 리포팅이 탑1 액큐러시만 되어 있는 것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디스코 클립에 대한 논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진행한 석사과정 성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